그래요. 오늘은 이제, 그 환상, 그 다음에 분리, 그 다음에 우울, 정체성, 이런 얘기의 마지막 강의인데, 오늘은 이제 아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좀 인식이 있고, 우리 안에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우리가 정체성 형성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과정에 중요한 게 뭐냐면, 환상이 깨지면 불안해진다. 이 불안해지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환상을 유지하려고잖아요. 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편집 단계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다투고, 아무리 내가 환상을 충족시키려고 해도 이제 안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울에 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거를 그쪽으로 가는 거를 못 견디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스토킹 주제 이런 걸로도 나타나고 또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상대방을 해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죠.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깨뭅니다. 이게 공격성이잖아요. 그런 게 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자기의 환상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상이 깨지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슬프고 우울해지는데 이런 사람은 결코 포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게 신상에 좋은데 포기를 못한다. 못하니까 울기만 하고 뭐 하냐면 계속해서 환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인 사람들은 언제나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 환상 속에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참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우울한 상태가 되면 불안할 때하고 차이점, 화난 사람들하고의 차이점. 불안한 사람들, 화난 사람들은 잘 안 들립니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잘 안 들려요. 화난 사람들은 왜 안 들리냐면 자기 생각에 막혀 있어서 안 들리고요. 왜냐면 화가 나면 사람이 한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한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우리는 귀가 있는데 귀머거리가 돼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화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래서 잘 안 들린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불안한 사람들은 왜 안 들리냐면 도망갈 궁리를 하니까 안 들립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자꾸 도망가잖아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안 들리거나 들려도 왜곡을 많이 해요. 상대방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 얘기했는데 다섯 얘기했다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화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 얘기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화난 사람들은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울해지면 슬프잖아요. 슬프다는 말의 뜻이 현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못 맞추는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해요. 그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하고 나하고의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을 안 하거나 못하면 그러면 이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포기해버리거나 뭐 도망가버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인식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인식은 돼요. 슬퍼지면 그런 인식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슬플 때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화났을 때, 불안할 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하라고요? 슬플 때 대화를 하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로 가려면 환상이 깨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환상이 깨지면서 어떤 정서적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해드렸냐면 가슴 아프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말의 뜻은 내가 가진 환상이 깨져가고 있는 중이죠.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죠.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환상이 깨지고 환상을 내려놓고 아까 우울한 사람들이 포기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슴 아프기 시작을 하면 이제 포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뭘 포기하냐면 내 환상을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아빠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딱딱 맞춰서 잘 제공해 준다? 이 환상이잖아요. 엄마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기도 기분도 있고, 일정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뭐 애가 그런다고 해서 딱딱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점점점 인식되어 가고 이해되어져 가요. 근데 이게 이제 가슴 아플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개별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나고 저 사람 저 사람이구나. 이게 벌써 정체성이 생긴 거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정체성이잖아요. 너하고 나의 차이점 이런 정체성들이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른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이 어떻게 가냐.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가 하는 과정을 오늘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